가성비가 좋은 형태 연면시비제를 잘 판단하셔서 골라야 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안녕하세요, 농사백단입니다. 이번에는 다른 농협에 한번 찾아왔어요. 다른 농협에서 판매되는, 특히나 이제 영양제 섹션에서 판매가 되는 제품들이 뭐가 있을까 한번 같이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조금 아쉬운 점은, 영양제를 보실 때 좀 아쉬운 점은, 많은 회사들이 그렇게 되고 있고, 그 비료 등록법이나 관계법령이 그렇게 돼서 불법은 아닙니다만, 사실 보증 성분량이 완벽하게 다 적혀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미량 요소가 들어가 있다. 근데 붕소가 얼만큼, 몰리브덴이 얼만큼 정도만 표기가 되고, 나머지 더 들어간 미량 요소라든가 생리활성 물질들이 정확하게 우리가 좀 알아보기가 힘들게 되어 있는 점들이 조금 아쉽습니다, 사실. 근데 반면에 이제 조금 이름이 있고 큰 회사의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성분이 얼마만큼 들어있는지 확실하게 나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바이오트랙이라는 제품이죠. 저도 몇 번 말씀드렸던 야라의 바이오트랙이 판매가 되고 있는 농협인데, 이제 미량 요소가 들어있고 해조 추출물이 들어있는 제품입니다. 이쪽 보시면은 성분량이 다 나와 있어요. 이제 질소, 칼륨, 붕소부터 아연, 그리고 밀도, pH가 이렇게 다 완벽하게 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보시면 이제 용도에 맞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반면에 이제 다른 제품들 제가 정확하게 어떤 제품이다 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성분량이 붕소랑 몰리브덴 정도만 표시가 되고, 더 자세하게 읽어보면은 굉장히 좋은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다 라고 이렇게 적혀 있긴 하는데, 저희가 알아볼 수는 없게 적혀 있는 점이 좀 아쉬워서, 실제로 미량 요소를 생각을 하시거나 다른 생리활성 물질을 어쨌건 연면 시비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조금 회사에 전화를 해서 성분량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 수고를 할 필요가 꼭 있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반면에 이런 조금 또 이제 좋은 회사죠. 대유 나르겐 농가분들께서 많이 쓰시는 제품이고요. 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제품인데, 이런 제품들은 또 이제 정확하게 이제 보증 성분량이 명기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쉬운 점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보증 성분량에서 다 적을 필요는 없는 걸로도 저는 알고 있는데, 좀 그래도 소비자가 직접 농사를 지으시는 농가분께서 좀 제품을 보고 잘 판단을 할 수 있게, 이 제품 안에 어떤 성분들이 얼마만큼 들어있는지는 좀 알아보기 쉽게 표기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도 보면은, 이 제품이 칼슘은 읽어보니까 이제 칼슘을 강조를 하고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칼슘을 사용하는 시기를 생각을 해보면, 칼슘 연면시비는 꾸준하게 사용한다고 하지만 생육 초반보다는 생육 중후반부에 많이 사용하는 연면시비제일 것 같은데요. 그 시기엔 우리는 분명히 또 이제 그 질소질 비료의 투입을 좀 최대한 억제하려고 하는 농법을 사용하고 있죠. 과일을 키우시건 아니면 하우스에서 딸기 농사를 지으시건. 요거 칼슘의 그러면 형태가 뭔가를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제 질산트질소가 보증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아무래도 질산칼슘을 원재로 해가지고 좀 제조한 제품이 아닐까라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요. 근데 고추같이 어쨌건 꾸준하게 질소를 생육 후반부까지 좀 계속 들어가야 되는 작물들은 적용하기 괜찮은 제품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새 또 이제 풀빅산, 휴믹산 이런 유기산들이 핫하지 않습니까? 토양을 개량하는 목적으로 어쨌건 토양의 염류 장애가 굉장히 심각하니까 지금 국가 기관에서도 아예 그냥 킬레이트제를 농가들한테 이제 권장을 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토양 개량제가 굉장히 핫합니다. 농가분들께서도 그거에 되게 중요성을 많이 깨닫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제품도 제가 볼 때는 그런 거를 그렇게 토양 개량의 목적으로 풀빅산에다가 여러 가지 이제 미량 요소를 섞어서 만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보시면은 이렇게 또 마찬가지로 조금 아쉽지만 붕소랑 몰리브덴만 이렇게 보증이 되어 있고, 나머지 어떤 미량 요소가 들어있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어쨌건 이렇게 풀빅산과 미량 요소가 같이 들어있어서 토양 개량에 도움이 되는 제품일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 섹션에서 보면은 이제 아미노산 제제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미노산이랑 ATP를 섞은 제제도 있고, 아미노산이랑 칼슘을 섞은 제제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농가분들께서 아미노산을 많이들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 작물의 활력을 위해서라든가, 아미노산을 치면은 당도가 급속도로 올라간다든가, 과의 크기가 급속도로 커진다든가, 그런 좀 맹목적인 믿음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 완벽하게 실험적으로 아미노산이 투입이 됐을 때
이 친구들이 작물 내에서 엄청 좋은 역할을 해서 예를 들어 당도가 엄청 향상된다라던가 과중이 엄청나게 증가한다라거나 그런 뚜렷한 그 명확한 통계적인 유의미한 편차는 제가 볼 때 발견하기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관행적으로 어쨌건 좀 그렇게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이용하시는 것 같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식물성 아미노산이랑 동물성 아미노산의 쓰임새도 좀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아쉬운 게 이제 아미노산의 제제의 형태라든가 그 기작 같은 것도 좀 자세하게 설명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이제 규소, 실리콘이 들어있는 제품인 것 같은데요. 흔히들 우리가 이제 수도작에서만 많이 이용을 했었죠. 근데 최근에는 그 원예작에서도 실리콘을 미량 요소로 포함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논의가 있을 정도로 실리콘이 작물에 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는 그냥 실리콘을 세포벽의 두께를 좀 두껍게 만든다. 그래서 벼에는 실리콘이 꼭 필요하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는데 실리콘도 어느 정도 원예 작물도 실리콘을 흡수하고 있고 그 실리콘의 작물의 생육을 원활하게 도와준다. 라고도 이제 밝혀지고 있어서요. 이런 제품, 뭐 실리콘이 들어있는 제품도 좀 폭넓게 고민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나노 실리콘이나 뭐 나노 칼슘 같이 앞에 이제 나노가 명명되어 있는 것들이 어떤 형태의 제품인지는 사실 제가 제 지식으로는 잘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자의 칼슘을 나노 형태로 쪼갰다라는 건지 나노 형태로 가공을 했다라는 건지 그거는 제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건 뭐 실리콘은 그렇게 작물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뭐 이런 형태의 제품도 많이 있죠. 붕칼 써 있는 거 보니까 붕소랑 칼슘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이제 칼슘의 역할을 얘기할 때 붕소랑 칼슘이 같이 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칼슘이 공급될 때 붕소도 같이 공급이 되면 좋다. 라는 거는 뭐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시니까 그 정도 느낌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붕소랑 칼슘은 같이 공급되는 게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되죠.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칼슘이 세포벽에서 펙틴 결합을 만들 때 그 펙틴 결합에 붕소도 같이 작용을 한다라는 거고 번외로 그래서 야라의 나이트라보라는 제품은 질산 칼슘을 붕소로 코팅해서 칼슘과 붕소를 함께 공급할 수 있는 그래서 대부분의 원예작들은 따로 이제 붕사를 처리하지 않더라도 뭐 붕소의 결핍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둘러보면은 사실 또 이제 스타핏이라는 제품이 보이는데요. 얘네는 아까 칼슘제랑은 다르게 그냥 칼슘 성분만 보증이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칼슘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순수한 칼슘 제품이기 때문에 생애 후반기에도 질소질의 과잉 공급에 우려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라는 거 강조드리고요. 이 제품은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본 제품입니다. 아라비타 텐소 칵테일이라는 제품이고요. 보시면은 미량 요소가 이렇게 막 칼슘도 들어있고 미량 요소인 철, 망간, 구리, 아연, 붕소, 몰리브덴이 다 들어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대부분의 미량 요소들이 킬레이트 처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실 킬레이트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는 기량작용, 농가분들께서 요새 또 기량작용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기량작용을 미연에 방지해서 미량 요소의 흡수를 좋게 보증하고 있는 제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야 되는 게 사실 연면시비의 과학적인 원리는 아직까지 규명되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나온 자료들을 보면은 이제 입의 뒷면의 기공을 통해서만 흡수가 된다라고 밝혀져 있었는데 입의 앞면을 통해서도 흡수가 되는 경향이 보여지고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연구되어야 되고 더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 많은 부분이 연면시비인데요. 하지만 관행적으로 분명히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연면시비를 하지 않고 농사 짓는 건 굉장히 어렵고 저도 연면시비를 적극적으로 권장을 드리고 특히나 뭐 이렇게 근건부의 환경이 많이 망가지고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당연히 근건부로 많은 양의 비료와 양분이 공급이 되어야 하지만 그 작용이 조금 어려울 때는 급한 불이라도 끄는 심정으로 어쨌건 연면시비를 하셔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셔야 되니까 좋은 형태의 연면시비, 가성비가 좋은 형태의 연면시비제를 잘 판단하셔서 골라야 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보증 성분을 잘 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농담 삼아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뭐 알컨 진짜 있을 것 같다.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알이 엄청나게 커진다라는 그런 뭐 이름을 가진 그런 제품이 없겠죠. 네, 예를 든 겁니다. 그런 제품을 쓰면은 알이 엄청나게 커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알이 엄청나게 커진다라는 제품에 뭐가 들어있고
이 성분이 어떻게 이용이 될지를 좀 이제 현명한 소비를 위해서는 좀 미리 파악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연면시비의 과학적인 행태가 아직까지 더 연구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통계적으로 점착제라든가 확산제라든가 침투제가 포함이 된, 아예 들어가 있는, 또는 점착제나 확산제나 침투제와 함께 연면시비 영양제를 사용하는 것들이 당연히 작물 쪽에는 양분 흡수에 더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연면시비를 하실 때 점착제, 확산제, 침투제를 같이 용이하셔서 사용하시는 경우를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것도 사실 쉽지 않죠. 가격적인 문제도 있고 어쨌건 좀 농 작업을 할 때 쉽지 않으면은 연면시비 제품 안에 점착제랑 침투제랑 확산제가 포함이 되어 있는 제품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컨대 야라비타 시리즈가 그렇죠. 야라비타 바이오트랙과 야라비타 스타핏은 점착제랑 침투제랑 확산제 포함을 보증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제품 쪽을 사용하시는 게 연면시비를 좀 경제적으로, 영양제를 좀 경제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